아무래도 지금 큰 평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정말 없지만 30평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뭔가 거래량 자체,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. 아, 좋아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황금 돼지 저금통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2023년도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지금 보면 성남시 분당구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. 지금 최근 동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22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매물건만 나올 수 있도록 좀 소팅을 좀 해봤고요. 아파트만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온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근데 이제 역시 좀 여유 있는 동네라 그런지 아파트들이 다 거의 10억이 다 넘어요. 10억, 20억 막 이래요. 그래서 확실히 좀 이 동네 분위기 확실히 좀 비싸구나,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비싸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요 낙찰가율을 좀 보시면은 대개 한 80% 정도, 요거는 좀 보면은 한 뭐 50%, 70%, 막 50%, 70%, 70%, 70% 정도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낙찰가율이 한 뭐 80%대, 가끔 뭐 50%, 60%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폭락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물건을 좀 하나하나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 주상복합이고요. 지금 여기 보면은 한 40평대이고 23.7억입니다. 23.7억이에요. 23.7억으로 감정가 시작해서 지금 한번 유찰이해서 16.7억에 시작을 했고요.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에 낙찰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22년도 11월 달에 낙찰이 됐고요. 생긴 거는 뭐 그냥 좀 새 아파트 이고요. 역시 20억이라 20억짜리 아파트라. 백현동입니다. 백현동이고, 호가를 좀 보면요, 여기 보면 이제 판교역 옆이니까 어떻게 보면 분당 판교 쪽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판교 쪽이고, 지금 이 평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평짜리라고 보면 되겠네요. 50평짜리 공급 면적이 50평이니까 50평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 이 보면은 호가를 좀 보면 50평입니다. 판교 50평이에요.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26억, 28억 정도. 그리고 여기 보면 저층일 경우 21억짜리도 있고요. 22억짜리도 좀 있고, 22억짜리가 있네. 잠깐만요. 그래서 26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가가 호가가 형성이 돼 있고, 지금 보면은 전세가는 얼마야? 전세가도 호가는 16억, 예,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. 10억 이나 차이 나네요. 예. 그리고 실거래가 좀 보면은 지금 매가가 실거래가입니다. 이게 진짜 이게 거래가 없네요, 진짜. 야, 이게 뭐 1년 하나씩 있네, 거래가가. 근데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보면은 23.5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.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 26억 정도의 이제 호가를 내놓은 것 같아요. 그럼 전세가는 14,
14.3억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가가 23.5죠. 14.3 14.3 나누기 14 24 23.5는 60% 정도 돼요.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전세가율이 60%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된다고 하는데, 사실은 이게 물건이 너무 비싸요. 사실은 이게 진짜 비쌉니다 이게.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. 이 거래량이 많은 게 좋거든요. 모든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가장 좋은 건, 유리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은 제품을 사야, 많은 아파트를 사야 살기가 편한데, 이거는 사실은 좀 너무 거래량이 없는 것 같고, 전세 수요는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1년에 4개요 또. 이게 전세 수요도 그냥 그렇고,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. 그리고 트렌드만 봤을 때는 이게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전세가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리고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 이분이 뭐 20억이 받았다고 하면 호가보다는 당연히 싸게 사는데, 이게 모르겠어요. 20억에 받았다 치더라도 이거를 뭐 23억에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. 요거는 퀘스천입니다.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사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사람도 좀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 동네 뭐 부동산 트렌드를 좀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좀 빈약한 것 같고요. 다음 물건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넓은 거예요. 또 넓은 거고, 지금 최초 42억이네. 42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29.8억이니까 한 35억 정도의 낙찰을 받은 게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. 그 22년 12월달에 낙찰을 받았고, 그냥 뭐 새 아파트고요. 이거 너무 커가지고 금액이 사실은 이런 아파트들이 일반 뭐 서민 중산층들이 받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최근에 낙찰되고 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고, 파크뷰, 분당구 파크뷰 여기고, 76평 77평짜리고 호가는 한 30억 37억 쭉쭉쭉 30억 40억짜리 있네. 한 37억 정도 있고요. 전세값이 있네. 18억이네. 이야 씨. 그러니까 넓은 아파트는 사실 조금 수요가 애매하니까. 이거 보세요. 지금 47 18.5 나누기 47잖아. 18.5 나누기 42는 전세가 호가만 봤을 땐 40% 정도 되고,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. 실거래가가 이것도 보면은 거의 거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역시 큰 평수는 사실은 엑시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대형 평수를 산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고요. 27억. 뭐 이게 보면은 1년에 한 건씩 있어. 보면 20년도에 좀 있네. 20년도에 살짝 오르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27.6억 전세는, 전세도 거의 없어. 전세도 이거 거의 없네요. 야, 씨. 그러니까 사실은 2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기 좀 어렵죠. 이거. 그러니까 13억짜리 전세라는 게 모르겠어요. 예전에 그 강남을 가다 거기 봤을 때
타워 팰리스가 거의 15억 정도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은 굳이 여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서울로 가서 살지 뭐 굳이 여기 13억짜리 전세로 살까?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월세가 있네 또. 그 저는 이제 서민 중산층으로서 솔직히 궁금합니다. 여기 어떤 사람이 살까요? 500만 원짜리 월세? 700만 원짜리 월세? 좀 아시는 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네,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가 27.6억인데 여기 뭐 이거 뭐야 이게 또 보세요 지금 유찰됐는데 감정가가 29.8억부터 시작하잖아요. 그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거 거의 지금 30억 이상 주고 샀다는 얘긴데 이거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? 지금 너무 비싸게 낙찰을 받으신 것 같고요. 금액이 커서 어떤지 트렌드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, 요건 30평대네요. 그리고 1.6억 유찰돼서 1.1억에 아니 16억에서 11.1억에 유찰이 됐고요. 요게 한 13억 정도 낙찰 받은 가격으로 좀 예상이 되고, 요거는 그냥 뭐 일반 아파트고요. 호가를 좀 보면 한교 한림, 한교 원구 단지 한림 풀에버라는 이름이 있고, 좀 보겠습니다. 지금 호가가 한 13, 15, 14, 13, 14, 한 1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13억에서 한 15억이니까 한 14억 정도. 14억 정도 호가고, 전세는 한 7억, 한 50% 정도인 것 같아요. 야, 그래서 비싸다. 그래도 30평대인데 32평. 그리고 실거래가 한번 보면 그래도 이거는 좀 그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거래가 좀 있고요. 거래가 있다고 그래도 거의 뭐 1년에 한 3개, 1년에 한 3개 정도 있네. 그래서 20년도까지는 한 뭐 9억 10억 하다가 한 10억까지 갔네요. 14억 정도 되는데 이러면 할만하지 동산. 그래서 지금 14.2억이고 전세는 그러면 이제 한 50% 되네 전세가율이. 네, 가율은 50% 되고, 확실히 32평대니까 전세 수요가 그나마 뭐 이것도 뭐 1년에 뭐 3개 4개네 하고, 이분이 만약에 이걸 잠깐만요 11억 13억 정도 받았다 치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살짝 우하향이잖아요. 그러면은 13.5억에 받았다고 해서 받아서 14억 2천에 팔린다고 해도 한 5천만 원 버는 건데, 사실 이게 더 우하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여기 이 동네가 판교, 분당, 판교 이쪽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동네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요자가 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순회동 푸른마을, 요게 지금 몇 평이냐? 한 60평대 정도 되고요. 지금 20억이 시작해갖고 유찰 뭐 낙찰하고 뭐 미납하고 해가지고 지금 10억까지 떨어졌어요. 10억에서 다시 했으니까 한 12억 정도 예상이 되고, 그냥 뭐 옛날 아파트인 것 같아. 12억 정도. 그리고 호가를 보면은 15억, 16억, 15억, 15억, 16억, 한 10억 정도 하고, 전세가 그래도 전세가율 높네. 9억, 10억 뭐 이러니까 한 70% 정도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. 그리고 실제 거래가를 보면 아까는 호가니까 매매가
14.5억 정도. 요것도 근데 요게 확실히 거래량이 적어. 좀 애매합니다. 요게 최근에 14.5억, 전세가 한 8억 7억, 그러니까 8억 정도. 그러면 8억 나누기 14.5, 55% 정도 되고요. 그러면 14.5억이잖아요. 아, 참. 13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. 이게 쪼 떨어지고 13억, 뭐 13.5억까지 실거래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경매를 받아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죠. 좀만 기다렸다가 상태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뭐 네,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야탑동 탑마을 보고 32평짜리고요. 11.4억에서 유찰돼 갖고 8억에서 시작했으니까 요게 한 9.5억? 9.5억 정도 볼 수 있겠고요. 9.5억 보고 이 호가가 10억 정도 하거든요. 9.5억 10억, 호가 10억. 전세가율 여기 60% 정도, 5.8억. 호가가 그 실거래가, 매가가 지금 실거래가가 여기도 의외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. 보면 이게 고 지금 21년도에 11억 12억 정도 찍었다가 우하향을 하고 있는 트렌드는 보이고, 지금 23년도 2월달에 10억에 팔렸고요. 10억이라고 보고, 전세는 6.3억이네요. 6.3억, 10억, 60% 정도 돼요. 근데 거래량도 적어요. 확실히 20년도 해봐서 5개밖에 안 돼.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9억, 9.5억에 낙찰 받았다고 해도 9.5억에 낙찰 받았다? 이게 10억인데? 좀 애매합니다. 다음 물건 구미동 무지개 마을 32평. 이게 11.1억이 시작해서 7.8억까지 유찰됐고요. 요게 한 이것도 9.5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, 요거 그냥 옛날 아파트 9.5억 정도. 여기는 그래도 9.5억. 여기 매매가 지금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. 10.5, 10 네, 하고 전세가가 여기는 5억 정도 하네. 4.8억, 4.7억, 5.2억, 5.3억, 50% 정도, 전세가율이 50% 정도 되고요. 실거래가 보면은 매매가 애초에 좀 있었는데 21년부터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. 그러니까 아마도 10억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오니까 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지금 여기서 한 5억대 이 정도 되면 이제 거래량이 좀 있고, 이제 우상향 할 때 좀 많이 들어온 거지. 그런 다음에 이제 10억 넘어가니까 이제 살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이제 팔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이게 10.4억이에요. 그럼 전세가가 보면, 근데 여기는 꾸준히 있습니다. 전세 수요가. 그럼 여기 5.8, 5.5, 4.8이기 때문에 요거 한 5.5 정도 하면 여기는 한 60%, 50% 정도 전세가율이고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이 뭐 9.5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10.2억도 있잖아요. 그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
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쪽 물건들을 좀 봤는데요. 좀 제가 느낀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전반적으로 확실히 아파트 값이 좀 높은 것 같고, 역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이 좀 대형 평수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경매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, 여러분? 그러니까 대개는 어떤 대출을 받고 대출이 연체가 되면 바로 경매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좀 비싼 아파트 위주로 은행을 통한 어떤 경매 처리가 된 물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들이 비싼 물건들, 확실히 비싸요. 딴 지역보다 많이 비싼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큰 평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정말 없지만, 30평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뭔가 거래량 자체,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좀 인상을 받았고, 그리고 전세가율도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32평도 거의 뭐 60% 이하기 때문에 뭔가 실수요층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, 그리고 최근 실 매매 가격하고 낙찰가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최근 거래가가 우하향하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어떤 데이터? 최근에 거래된 기록 자체가 이렇게 부족하긴 하지만, 근데 이제 낙찰받은 가격을 보면 그렇게 막 크게 싸게 받은 금액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매한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, 여기도 이 지역도 사실은 경매로 받으시는 분들이나 일반 매매로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지켜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, 저는 이 아파트를 진짜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안녕.